예, 손승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는 요약치 몇 페이지냐면 오늘 양도소득세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아이고 오늘 못 넘어가네. 109페이지죠. 요약치 109페이지 제4절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치 109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소득세 총설 배우는데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고요. 소득세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또 소득세는 과세 방식이 있는데 종합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이 있는데 분류과세 방식이 중요하죠.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인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만 따로 분류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것은 14% 세율로 해서 분리과세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소득세 자연인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말하죠.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 의무의 범위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하고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수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하죠. 비거주자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카수 마돈나가 국외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다. 그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 있고 비고자는 납세지는 주소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비고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문자는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일연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소 등 고정한이 납세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4년, 3년 주소, 고소 등 고정은 국외재산에 대한 납세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우리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세 가지 배웠어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세 가지요.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은 임대 사업소득은 범위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인데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은 사업소득입니까? 기타 소득입니까? 사업소득이 기타 소득이에요.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전세권이라든가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이라든가 또 지상권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인데 꼭 주의하라고 했어요. 지역권과 지상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보다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련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임대업이고요.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도 이런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또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이런 것도 보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요 건설업자나 주택 신축 그 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상업소득입니까? 기타 소득입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일시적이었던 뭐였던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어떤 경우에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하고요.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비과세되는 경우 일개 딱 주택 하나 일개 수요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고가주택 그러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자, 맞습니까? 아니고 과세기한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예요. 12월 30일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로 해서 기준 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이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면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있죠?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자, 매 한 가구마다를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전체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다가구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공동 소유주택의 경우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OX예요. X입니다.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단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근데 올해 또 저기 한 게 개정세법 2020년 개정세법이 소수 지분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 지분자도. 그래가지고 소수 지분자 이런 경우요. 어떤 경우냐?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요? 30% 초과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고. 그래서 소수 지분자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 하여튼 다시요.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 초과하면 자, 그러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우리 전세주택에 관한 거예요. 우리 전세주택은 소위 말해서 이제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한 이 전세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원래 간주임대를 계산 안 해요. 사업소득금액 계산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몇 주택부터요?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딱 3억까지는 과세 안 하고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소형주택이요, 이 3주택을 계산할 때 일정한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시키는데, 근데 소형주택 기준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얼마요? 2억 원,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이런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요, 한번 복습인데,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을 여러분이 뭐 이 계산식을 정확히 외워가지고 자,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총수익 금액이요. 총수익 금액에서 임대수익에 대한 그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서 구해요.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자, 그럴 때 아이고 이런, 자,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보시면, 총수익 금액은 또 이렇게 구합니다. 총수익 금액 볼게요. 자, 총수익 금액은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요, 임대료요. 자, 우리가 임대소득은 원래 원림대료로 계산해요. 그래서 임대료,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간주임대료라는 게 이런 거라고 했죠.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발생하는데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주임대료. 이 간주임대료 말하자면 그 보증금 전세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관리비 수입, 그 다음에 보험 차익 뭐 이런 것들을 합한 게 이제 총 수익 금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 빼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을 구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간주임대료 금방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간주임대료 어떻게 구하는지도 우리가 식을 배웠는데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한번 뭐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간주임대료는 임대 그 보증금의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요. 왜 3억 빼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전세주택은 자,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임대 수익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고 여기다가 이제 보증금의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해요. 그래서 60% 곱하고 뭐 여기다가 임대 일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자율, 그 이자 법에 정한 이자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금융수익을 빼고 막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떤간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운 게 이런 걸 배웠어요. 주택 수 등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데, 주택 수 등에 따라서 자 어떤 거냐면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이게 월세계 형태로 임대했든 전세계 형태로 임대했든 상가 임대소득 무조건 과세한다 그랬죠. 근데 주택 임대소득은 자 주택 수 등에 따라 월세냐 전세계 형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세계 형태의 임대 주택은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지문이 없으면 그냥 월세계 형태의 임대소득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는 무조건요 과세하는 건 아니고, 하나는 비과세인다 그랬죠. 금방 복습했다시피 1개 수요는 주택임대수 비과세고,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유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하냐 과세를 하고, 근데 두 채부터는 무조건 과세하고, 근데 보증금 받고 임대한 전세금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자 1주택 2주택, 고가주택 포함해서 주택 한 채, 두 채일 때는 무조건 뭐다? 비과세입니다.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받기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 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면 이제 분리과세 하는데, 그럴 때 분리과세 계산식을, 산출세액을 여러분들이 식을 정확히 외우시면 좋지만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임대 수익금액에다가 곱하는 게 있는데, 곱하는 게 1 마이너스 필요경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주는데, 경비율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몇 프로? 60%. 미등록자는 몇 프로요? 50%를 경비율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제된 금액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요? 우리 시기 그 했잖아요. 분리과세 시 예. 자,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요. 그러면 요 수익금액, 임대소득의 수익금액, 자, 요 수익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곱해지는 게 있는데, 1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곱한다 그랬잖아요. 필요경비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는 60%, 미등록자는 50% 경비를 인정하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빼는 게 있는데,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요 공제 금액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공제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4% 세율을 곱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 시 산출세 구할 때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시 세율 14%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익은 이렇게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다른 종합소득 뭐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은 요 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이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에 이제 임대호에서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미등록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사업개시일로부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그 한 날에 그 전날까지 발생한 임대 수익 금액에 몇 프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1,000분의 2, 0.2%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열심히 복습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오늘 제가 막 정신없이 막 그 무슨 문제집 교정지 막 메고 가방 메고 막 왔더니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는데 혼자 복습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데, 여러분들 자 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습해야지. 자, 그래서 하여튼 요거 올해 2020년 새롭게 시행된 거,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다 그러면 가산세 몇 프로? 0.2%, 1,000분의 2 정도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양도세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 양도세 실질과세는 직정되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실질과세는 직정되니까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양도일련제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기초과정부터 배웠고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또 주식, 출자, 지분, 이축권, 또 파생상품 등이 양도세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요,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초과정부터 배운 건데.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지역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역권 아니고. 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점포 임차권, 상가 임차의 지위로서의 점포 임차권, 권리금 받고 시설을 임차인이 넘길 때, 자, 점포 임차권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그 얘도 꼭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양도세 상에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처럼 이렇게 상환이란 말 드는 채권은 나중에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시동생명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 잔금 치기 전에 명의 바뀌면 어떤 생리 문제 되나요? 그렇게 물어본 예를 말씀드렸는데, 건물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PPT로 쭉 훑으면서 한번 할 걸 여러분들 잘못했나? 아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정도는 지금 상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에 기타 자산이 있는데, 기타 자산 글자가 네 가지가 있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세 대상이에요. 기타 자산에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과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정한 주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50, 3년 내 50, 80% 단한주 요건에 해당되는 특정 법인 주식, 특정한 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주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출자 지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출자 지분은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인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요? 또는 뭐 할 때? 장외 거래, 증권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이주권 있잖아요. 올해 새로 추가됐죠. 이주권. 물론 주식에서 하나 빼먹었네.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국 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일정한 주식도 포함되는 주식이 있다는 거. 올해 뭐 추가된 건데 뭐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주권이 중요하죠.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자,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이주권만 구분 신고할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항상 이주권은 뭐랑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만 대상이다. 또 그 다음에 주식 파생 상품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요약집을 보시면 되고요. 또 가급적이면 고개를 들고 한번 복습하면서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가긴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근데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근데 사실상 이전에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하죠. 그래서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조세 물납에 가름해서 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한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담보 중에요. 자, 갑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제가 이게 무선 마이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 저기로 지금 약간 저기 하신 분들 집중 안 하는 분들이 복습 안 하시는 분들 그 사이로 이걸 마이크를 들고 제가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얼굴을 보면서 그걸로 갔어야 되는데 예. 자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부담부 증여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럼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한테는 자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에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채무 인수액 이외재산 부분은 뭐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만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채무를 면해준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요. 그래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재산은 뭐로? 무상, 증여로 무상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준미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자,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 직계준미속간에는 수등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전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대가 있다는 것이 채무인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매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공매 등 경락금 받고 이전하니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만지요. 자, 권리면적 300제곱미터에다가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을 때 가만지의 경우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뭐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가만지는. 그 다음에 또 지적경계선이 삐뚤삐뚤해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지분의 변경 없는 공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은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 10%를 다른 사람한테 대가 받고 넘길 때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물 분할의 경우에 자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 유상이전일 때 양도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신탁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그냥 대가 없이 그냥 돌려주는 거잖아요.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명의신탁 포함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맡겼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 직접적인 대가 받고지는 아니다. 신탁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배우자 직계전미소간의 양도를 한다.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새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전미소간에도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시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장금일이에요 대금청산일이에요. 대금청산일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다.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이 대금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금 포함한 금액에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예요?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요? 등기접수일. 양도세 양도매 취득시. 장기할 무조건 매매 나왔다.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중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상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거. 장기할 무조건 매매. 할부금 지급하는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중 빠른 날이고. 그다음에 수용도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자,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자 토지 수용의 경우 보상금 공탁된 경우에는 언제냐?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공탁한 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점유개시일이 시효 만료일이 등기접수일이에요? 점유개시를 소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민법 245랑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럼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이에요? 완성 확정된 날이에요? 예?
완성된 날, 확정된 날. 양도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니까 완성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도 사용수익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켜야 되니까 완성된 날, 확정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자, 어느 때 취득시효했어요? 당초 취득이에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에요? 당초 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온 돌싱들한테 내 인생에 한 번 잘못 갔던 오유 역사는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되려면 금도끼 껴야 되니까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을 때 증가 감소된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지 먼저 나중 아니에요. 먼저. 자, 그러면 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복습을 길게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양도세를 제대로 잡으셔야 되니까. 문제를 보시면 여기요.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 보세요. 이게 없으니까 답답하네. 민법 245조 1항 규정에 따른 점유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점유개시이다 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점유개시이에요? 점유개시이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하니까 1988년 9월달 얘기 드렸잖아요. 시효만료일도 아니고 등기접수일도 아니에요. 점유개시이다. 2번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자에게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된 시가 5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전세금 3억 원을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담부 중이잖아요, 지금. 배우자 직김식 이외자에게 3억 원의 전세권 설정된 시가 5억 원 부동산 증여 수증자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증여자에게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뭐가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셀 수 있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환지 처분에 의해 취득한 토지로서 증가 또는 감소된 토지 경우에 환지 처분 공고일이 취득 및 양도시가 된다. 항상 환지처분으로 증가 감소된 토지니까 금도끼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이거 다음날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이 없죠, 여러분 여기? 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번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교환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5번 질문입니다. 2020년 7월 24일이고 등기접수일이 2020년 7월 4일이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가 된다. 네? 자, 대금 청산일이 2020년 7월 24일이고 등기접수일이 2020년 7월 4일이라면 언제입니까?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언제예요? 등기접수일입니다. 그래서 빠른 날 등기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요거를 이제 그 질문을 또 제가 원래 미리 문제를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지난주에 좀 수업 끝날 때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모여가지고 진도로 안 나와서 안 풀어드렸더니 요걸 또 질문을 안 배운 거라 제가 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걸 풀어보시면서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배울 거예요. 이거는 오늘 배울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거 양도세 비과세 관한 거 오늘 배우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요 4번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주택을 갑과 을이 각각 90대 1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따가 나와요. 갑이 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비에서의 공동 소유주택은 어떻게 썼어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요, 이따가 나와요. 요약집에 양도세에서는 지분이 크든 작든 있죠. 지분이 10%밖에 안 돼도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 지분밖에 안 되는데도요. 그래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1세대 주택 비과세 주택 수 계산할 때 이따가 또 설명 또 드릴 거예요. 자, 10% 지분밖에 안 돼도 그 갑과 을 각각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 주택을
여기서 갑이 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게 틀렸어요.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따가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이번 문제는 다시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을 1주택을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는 갑과 을이 각각 그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각각 그 1주택씩 계산해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이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또 설명드립니다. 이따가 배울 건데요. 괜히 문제 집어넣었어 가지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3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매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상속증여 등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2번 지적재해 소유하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한 조정금은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 한다 이거?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또 비과세 오늘 나갈 진도지만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지난 수강까지 다 이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적재소하는 특별법 중에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해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이거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3번 보시면 양도재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 갖춘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데 등기 여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배워요.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여러분들. 자, 또 봅니다.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입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입수과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래요?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5번입니다. 시설물을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이다. 이거 제 친구 골프장법인의 대표 얘기 드렸잖아요. 뻥으로. 예? 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옳으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과세를 아직 안 배운 것을 갖다가 지난주에 앞부분을 좀 나가려고 했다가 진도를 안 나가서 했더니 계속 질문들이 오셔가지고 자 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요.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권 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요. 자, 대주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장외거래인 것도 아니니까 소액주가 증권시장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주권 상장범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디귿번이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X입니다. 점포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권리금 받고 시설 옮기는 거. 채무에 대해서 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채무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요. 사업용 기계장치 대상입니까? 본 적 없잖아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같은 건 대상인데 사업용 기계 장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 담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상가 건축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수용은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재산세를 관할구역 내 토지로 물납이요. 조세 물납은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 자, 기역,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이응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소자가 국내 소지의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소득보다 기타 소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여러분. 다가구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구분 등기 되었을 때 각각이에요. 자, 3번이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제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가주택과 국외수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지금 요건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맞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한다? 선택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5번이요.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릿수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600만 원 미만이며 고가주택 아니다. 즉 소수지분자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예?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요. 맞죠, 여러분들? 틀린 게 어떤 겁니까? 예? 1번이 틀렸네. 1번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다 풀었습니다. 아, 요새 그 이팝나무가 참 그 좋죠? 아카시아 꽃도 하얗게 피고 이팝나무도 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요약집 109페이지 봅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109페이지 보세요. 자, 요약집 109페이지를 펴시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별표시를 3개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별표시를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여러분 비과세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자, 109페이지 봅니다. 비과세 소득 한번 볼 건데요. 비과세 소득 어떤 경우에 01번 비과세 되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교재를 보세요. 요약집을 109페이지. 그 1번의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합니다. 채무자가 빈 털털이에요. 그래서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그럼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요.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돼요.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 빈 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번 농지,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3번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지적 재수에 관한 특별법 자 18조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 한다고요? 비과세입니다. 아까 문제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적 경계를 다시 이렇게 측량하고 이렇게 해서 종전보다 지적공상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지적 소관청이나 지자체에서 그 사람한테 조정금을 주거든요. 그럼 조정금을 주는 주체가 지자체나 그 공적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급받은 조정금 요거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주는 주체가 이게 그 지자체나 지적소관청 같은 공적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과세입니다. 이거. 자,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들었습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 1세대 1주택과 그 부토지 양도일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자, 1세대가 양도일 이제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한 비과세인데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 거기 리을번 보니까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요.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비과세되는 주택 부토지 범위요. 1세대 1주택 양도성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토지 양도일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요금 몇 배? 5배. 도시요금 몇 배? 10배까지 그 비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5번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로 안에 보니까 고가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고가주택은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은 자,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또 나와요. 자,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그러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자, 기준시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었는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이 실거래가액이 얼마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실거래가로요. 기준시가가 아니라 초과하는 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이따가 또 자세히 나오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주택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일시주택 비과세 배제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가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02번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재 요약집.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는 19회 시험 때 처음으로 나왔다가 20회 시험 연달아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종합문제식에서 질문하는 줄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인데요. 자, 어떤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일시대 1주택 비과세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동네에서 2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가로 1번입니다. 교환 분합의 요건이요. 자, 그래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그 의미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액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이고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8억 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겠느냐?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을 뺀 차액 얼마예요? 2억. 자,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의 얼마예요? 4분의 1이요. 3분의 1 아니고 큰 편 토지 가격 4분의 1 이하야 합니다. 이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10억의 4분의 1이니까 얼마다? 2억 5천. 자, 그러니까 차액이 지금 큰 편 토지 가격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자, 작으니까 그럴 때는 A 농지와 B 농지는 요건을 갖췄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쌍방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 근데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5억 원입니다. 자,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따져보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 가격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에 얼마요? 4분의 1 이하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지금 이 차액이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차액이 더 크니까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교환 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요건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액이 가격의 큰 편을 얼마? 4분의 1 이하한다. 요 의미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양가로 2번이요. 교환 분합 또는 분합의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1, 2, 3번을 읽어보면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에요. 자, 근데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농지. 자, 요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요. 동그라미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으니까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예요. 근데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뭐만요? 교환만 비과세 사유예요. 분합은 아니에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뭐만요? 교환만 비과세 사유입니다. 교환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또 동그라미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악용의 소지가 적어서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쭉 밑줄입니다. 또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다는 거 쫙 밑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잠깐 보세요. 그리고요. 교환분합이라는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그럼 무조건 몇 년이냐면 다 3년입니다. 무조건 3년. 기간 나오면 자, 교환분합이라는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자, 이어지는 얘기 109페이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경작상 필요한 경우 교환의 동그라미 분합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년 이상 신농지에서 거주 경작해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다는 거. 다른 애들은 없는데. 요거 하시고 기간 나왔다. 11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넘어가니까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이다. 기간 나오면 교환분합의 소득 비과세에서는 기간 나오면 무조건 다 3년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2번 아래에 농지 범위 있죠? 각주 표시가 나오는데 농지 범위 봅니다. 농지 범위가 나오죠? 110페이지. 농지 범위 보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요. 논밭 과수원으로서 자, 지적공모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논의 비과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논의 동그라미, 밭의 동그라미, 과수원의 동그라미. 논밭 과수원이고 세 개 지목이고 여기요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적의 경작에 상대하는 토지를 말한다 비추려. 그래서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반드시 지적공무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어야 한다. OX요. X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경작에 상대하는 토지를 말하고요. 요 이어지는 얘기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농지 범위까지 봤습니다. 문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기출됐던 건데요. 여기 보세요. 기출문인데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하여튼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요 교환 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3년 이상 농지 소지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무조건 몇 년 하면 몇 년이다? 3년 이내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해서로서 교환 분합이라고 했어요. 경작성 필요에 의한 거니까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경작성 필요한 경우에 농지 교환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03번 테마 있잖아요.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봅니다. 오늘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